안녕하십니까. 네, GT 에듀케이션 학원 입시 전략 분석 연구소 JFP 고입 담당 서경민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오프라인 설명회나 이런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서 입시 정보를 전달하고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는 설명회가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올해 입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입시 분석 설명회를 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의 장점이 오프라인과는 좀 다른 장점이 또 있는데, 일단 뭐냐면 양이 굉장히 많더라도 어머님들이 좀 필요한 정보를 학교별로 나열해 놨을 때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설명 부분을 평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재생 목록에서 선택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분량을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드려야 될 수 있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대입에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고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입시 분석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2020학년도 입시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올해 입시인 2021학년도 입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 입시 반드시 좀 해야 되느냐, 고교 입시에 대한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별 정보화 전략, 어머님들이 사실 제일 많이 좀 문의하시는 부분이 저 부분이라서 저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GT 입시센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입 입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입시 분석 설명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입시의 흐름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코로나가 있고요. 이 코로나가 교육계통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년 11월경에 이제 고교 서열화 해소와 자사고를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그 정부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 중학교 3학년이 대입정책 변화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그럼 대입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담론을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선 코로나19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씩 변화한 모습 안에서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현 3학년 학생들은 활동이 좀 제한이 됐죠. 지금 2학년인 학생들이나 1학년인 학생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당장 입시를 치르는 3학년의 학생들의 활동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 제한, 봉사활동 제한들이 있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좀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좀 어떤 흐름이냐면,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겪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성적이 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맞게끔 잘 나온 상황에서 입시를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해당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심화된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수행평가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은 되는데 제가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준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3학년 때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3학년 때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이런 독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좀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견학이나 전문가와의 인터뷰나 아니면은 특정 봉사활동이라던가 토론 동아리나 실험 동아리 같은 동아리 활동들이 좀 그런 예가 되겠죠. 근데 그런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좀 막혀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학교에 따라서는 동아리 활동을 오픈해주는 학교도 있고, 지금 2학기 때 하겠다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디에 견학을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 같은 경우에 2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확실히 좀 득을 본 상황입니다.
쓸 내용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이 좀 깊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외부 활동들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에서 자기가 좀 깊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수행평가 주제가 있는지를 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진행을 하는 학생들은 수행평가 하나를 할 때 그냥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거리가 있는지로 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활동 제안으로서 정리하자면 2학년 때, 1학년 때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조금 더 자기소개서 쓰기가 좀 수월해질 거고, 그렇지 않고 활동이 아예 없는 학생들은 예전에 했던 활동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서류 접수 기간의 변화입니다. 전체적으로 12월 9일에서부터 11일자 이렇게 3일 동안 좀 서류 접수를 많이들 하는데,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가 원래 작년까지 이제 서류 접수 기간이 5일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5일 동안 서류 접수를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 경쟁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면서 서류에 B가 좀 있거나 아니면 해당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서류가 만점이 아닌 학생들이 경쟁률을 보면서 경쟁률에 따라 눈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목요일, 금요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서류 접수 기간이 좀 5일에서 3일로 줄어들면서 이제는 눈치 지원하기에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 온라인 서류 접수 외에 이제 오프라인 등기에 의한 어떤 서류 접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굉장히 타이트함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전날, 마감 전날 오후까지 대체로 서류를 좀 미리 보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 이미 이제 서류 집계가 거의 어느 정도 추산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날에는 약간의 조정만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류 접수 기간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우리는 좀 소신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서류에서 B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서류 점수가 만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눈을 딱 감고 미리 써놓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눈치 지원을 하기에는 경쟁률 확인하기가 좀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 기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서류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략을 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간고사가 대체로 좀 없어졌죠. 그래서 범위도 완전 제각각이고 학교마다, 또 난이도는 또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에서 올해를 맡고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범위가 전체가 되어서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A가 될 게 B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향성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난이도가 쉬워진 거 외에 범위가 설사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거는 자기 사고나 외고국제고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A등급을 쉽게 맞을 수 있게 된다라고 사실 좀 분석을 해요. 변수는 중간고사 때 잘 못 보면 기말 때 만회하거나 수행평가로 만회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중압감을 좀 떨쳐내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느껴지는 이런 체감 난이도나 아이들이 A등급 받아오는 비율을 보면 작년보다 좀 비율이 많습니다. 용인지역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것 안에서 광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무중학교의 어떤 특정 과목이 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A등급 유지하는 거는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이제 코로나 단계에 의한 그 입시의 그 중간 단계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본디 이제 8월 달이면은 입시가 어떤 식으로 치루어지겠다라고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입학 전형 요강의 면접 파트를 많은 학교들이 지금 거의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단계가 12월 달까지 2, 3단계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면접을 보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셜하게 뜨고 있는 정보는 이제 발표되어 있는 설명회를 진행한 몇몇 학교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용인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면접을 시행하겠지만 2,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면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설명해서 언급한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시대회 때 제시했던 설명회 안에서 우리가 그 2, 3단계로 가게 되면은 면접을 보지 않겠다. 요렇게 이제 공원에서 서류로 이제 아이를 집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면은 어떤 걸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순수 서류로 판단되는 것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그 보지 않는, 원래는 이제 서류 집계 안에서 국영수 사과만 보는 상황 안에서 다른 과목들에 대한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용인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제 국영수사가 성적 외에는 면접을 보겠다, 면접으로서 아이를 판단하겠다,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의 거는 생활기록부로 전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내부적인 어떤 성적보다 그 자기소개서를 좀 쓰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상부랑 용인외대부 같은 경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면접의 무게감을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면접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면접을 어떤 식으로든 시행을 하려고 할 건데 이제 그게 교육청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느냐가 올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발표되면서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어떤 당면 과제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단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없애면서 법령을 바꾸고 25년도에 일반고로 모두 전환을 해가지고 그 뽑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입시하는 친구들은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2025년도 일반고로 전환을 할 것이고, 지금 작년에 시행령 개정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이미 이제 그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현 상황은.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를 허용하겠다. 이 포인트는 좀 중요합니다. 가령 용인외대부가 2025년도가 딱 도래하면 일단 일반고입니다. 그렇지만 일반고니까 그냥 외대부고 아니면 용인고등학교 아니면 그냥 외대 부속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용인외대부고로서 명칭과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가 교육과정 부분에서 국영수사과 시수나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런 교육과정 자체를 이제 일반고처럼 획일화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한 발을 물러섰어요. 이 포인트가 자사고가 제가 생각하는 자사고의 강점은 면학 분위기야 이런 그 외부적인 요인 말고 좀 오피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인은 국영수사과 시수 안에서 일반고들보다 주요 과목에 대한 시수의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제를 가능하다, 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용인외대부고는 공통과학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과학을 전부 다 1학기 때 몰아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었고, 3학년 2학기 때 수시 때문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못 듣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는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좀 연습하거나 정시를 대비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을 편제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유지가 허용된다는 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단 메리트는 있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간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일반고 약간 인정을 한 거죠. 일반고가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 부분에서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이 좀 많이 되어 있다. 지역도 그렇고, 지역마다 그렇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일반고 중심으로 다시 자사특목고가 아닌 일반고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 저 내용 안에는
학교마다 이제 입시 진학 선생님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꼭 이제 한두 명씩은 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인 진로 컨설팅을, 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과 방과후 수업이나 예체능, 그리고 이제 선택 중심의 학습, 고교 클럽 이제 그 클러스터 시스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못 들을 수도 있는 수업을 듣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돈을 투자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일반고로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가 모두 전환된다고 보는데, 이 현행 정부가 제시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그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업 때부터 우리가 학점제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대학교처럼 시간표를 짜가지고 듣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이랑 대입제도를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랑 좀 연관이 있느냐?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면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A라는 학생이 과학을 이제 물리를 들어요. 근데 이제 물리가 학점제니까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도 한정적인데 더욱더 한정적이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물리를 들을 때와 다른 학생이 다른 학기에 물리를 들을 때의 난이도와 경쟁자들이 같은 기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느냐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대평가 위주인 현재 이제 등급제로 유지가 돼버리면 좀 힘들 것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 성취도 위주의 절대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들어가서 버틸 수 있을까 부분이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자사고 친구들이 갑자기 막 내신 등급이 계속 막 올 A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전교생이 뭐 한 60%가 뭐 올 A라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면, 그럼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경쟁하기가 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 대학교 입시 제도 개편도 필요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도 필요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사고 애들이 자기네 그 교육 과정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 평가 방식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수한 친구들을 싹 긁어다가 이제 자기네 학교에 편입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일반고로 지금 전환하겠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 지금 전환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돈을 하자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추첨제로 뽑는다는 거죠. 1지망, 2지망, 3지망 안에 1지망이 용인외대부고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긁어다가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겠다는 거죠. 평준화 지역은 그렇고요. 비평준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민사고가 있죠. 이런 학교들은 여전히 학생들 내신을 가지고 화성고나 와부고, 세마고가 뽑듯이 그렇게 이제 내신을 가지고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면접이 2025년도 현행대로라면 2025년도부터 면접이라는 개념과 자기소개서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입시하는 친구들뿐 아니라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입시를 하는 친구들은 들어가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사고 커리큘럼으로 전부 다 짜여지고요. 입시도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그 이후 현 초등학교 5학년부터입니다. 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부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갈 때 내가 입시를 따로 준비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지금 자사고를 준비하려고 하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 3년 예고제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바뀔지를 좀 살펴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담론이지만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이 방향이 좀 반대로 가는 것 같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윗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일반고의 어떤 진로 선생님이랑 그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포인트가 맞춰진 이런 그 고교 학점제를 위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입 정책 같은 경우는 첫째로 정시를 확충할 거예요. 전체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서울 지역에 있는 상위권 일부 대학들은 40% 이상까지도 확충을 이제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비율이 30% 이상 확충되니까 정시가 되게 많이 늘어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서울 상위권 학교는 거의 그렇게 뽑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밑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정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비율을 보셔야지 뽑겠다는 인원의 비율을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시에서 수능 최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수능을 봤는데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돼가지고 탈락하는 인원은 수시 합격 인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유실이 생겨요. 인원을 1000명을 뽑겠다 그랬는데 1000명 중에 이제 대상자들이 몇 명이었고 수능 최저를 그러면은 맞춰야지 이 1000명이 다 차는 건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 때문에 뭐 2, 30명씩 막 빈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정시 추가 합격자로 2월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부 상위권 학교들은 그런 비율까지 따져봤을 때 이미 30% 이상 뽑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30% 이상 뽑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 정시 비율 확충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 수시, 그러니까 그 중위권 대학이죠. 전교 1등을 좋아하는 학교들. 전교 1등을 좋아하는 학교들이 이제 정시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의 정시 확충 비율이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조금은 정시 비중이 좀 낮은 학교들이 있죠. 대학교들 중에. 그럼 이제 정시 비중을 늘리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늘릴까가 이제 논술 폐지랑 같이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논술이랑 실기고사 아니면 특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폐지를 이제 장차 밟아갈 거예요. 논술 폐지는 이미 확정적으로 좀 결정이 난 상황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이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실기 전형과 논술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이 사실 좀 약간 사교육의 어떤 온상 같이 지금 정부에서 자꾸 비춰주고 있는데 뭐 정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논술 폐지랑 정시 확충은 같이 세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 말씀드릴 블라인드 평가랑 일반고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에요.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어떤 학교인지 모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교 후강 효과, 이 학교 학생이니까 용인의 대보고 학생이니까 잘하겠지. 뭐 이런 기대를 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입시를 하면서 이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 생활, 그러니까 중학교 생활기록부만 봐도 고입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만 봐도 그 학교 이름 가려놔도 어느 학교인가요? 역시 이 학교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학교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활기록부를 써주는 방식이나 양 같은 것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단 말씀이죠. 대학교 입학사정관분들은 그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접하고 더욱더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표준 편차나 평균, 등급, 세부 등록 및 특기사항 같은 것들을 보면 자율활동 같은 거를 아예 안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학교의 이름을 다 가려버린다 하더라도 그 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매년 존재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면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제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블라인드 평가는 사실은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고등학교를 이제 편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그리고 이제 정시가 많아지면서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게 진짜 정시가 많아지면 일반고가 유리해지는 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에 들어가는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세이기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자사고에 들어가니까 정시가 확충되면 자사고가 불리해진다라는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죠. 근데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외고권에서 의대를 잔뜩 보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국가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외고권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니까 자연계 수업하면 안 돼라고 이제 막아버리기 전까지는 의대생들의 절반가량이 이제 특목고 학생이었죠. 그 중에서도 외고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시 위주의 체계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수시 위주의 체계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빠르게 발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가 많아지면 정시 확충에 맞는 커리큘럼을 짤 거고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용인외대 보고 설명회를 보시면 커리큘럼의 변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입시 정책이 변화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의 제공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다른 자사고, 상상고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상상고는 애초에 정시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입 정책 변화로 봤을 때 종합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정시 확충, 논술 폐지 같은 것들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국제고는
조금은 이제 정시 확충이라는 키워드가 자신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키워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입시 분석을 해보면 국제고에서 서울대를 가거나 국제고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는 비중의 대다수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이유를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니고 수능으로 가려면 사교육이 아니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국영수 사과라고 하는 주요 과목에 대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환경 안에서 국제고는 국영수 사과 시수의 일부를 할애해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문화 이런 과목 선택 과목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사교육 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럼 이제 정시 확충되니까 국영수 사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과 토론 활동, 수행평가 비중을 하고 있고, 국제고의 시스템적인 환경상 그걸 국영수 사과 시수를 더 많이 늘리기는 자사고와 달리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존의 상위권 대학은 일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정시 확충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 국제고한테는 되게 이제 플러스되는 요인보다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고는 물음표가 하나쯤은 찍히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자사고가 5년간 안정화됐습니다. 이제 재지정 평가에 의해서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고, 또한 어머님들이 2년 전과 달리 이제 옛날엔 전기학교였는데 이제는 후기학교 돼가지고 우리 이제 막 그 1지망 못 쓰니까 13지망까지 굴러가가지고 이상한 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고등학교에 가야 돼요. 이런 불안감이 초창기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리스크로서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머님들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고 써서 떨어지면 일반고를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막 이제 써볼까 말까 고민할 정도의 위험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게 언제나 좋아요. 특히 이 쓸 수 있다면 지원하는 거에서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두 번째에서 본인이 쓸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고입은 모든 학생들이 치르는 게 아니라 일부 선택된 학생들이 치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선택된 과정 안에서 자기가 치를 수 있다면 그 입시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외부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 활동을 못한다. 외부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못하는데 입시 관련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럼 집에서 책이라도 읽어야죠. 독서 위주의 활동의 자기소개서가 아마 올해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 조사랑 독서 위주의. 그래서 책을 좀 읽으면서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많이 좀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시 위주로 이제 대학이 바뀐다라고 하면 외고까지는 저는 오케이 사인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외고 부분은 그래도 국영수 사과 중에 이제 외국어, 제2외국어 이 두 가지 부분의 수업 시수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국제고에서 수업 시수를 늘리고 있는 국제정치, 국제문화, 국제경제 이런 과목들은 선택 과목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능이 되는 정시 위주의 어떤 대학교 입시 부분이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에 따라서 국제고의 그 입시 실적이 좀 널뛸 거예요. 이제 3년 뒤에는. 이런 게 국제고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외 대학에 꿈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해외 대학에 꿈이 있다면 국제고를 가야 되겠죠. 다음 제 이제 경쟁률은 좀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소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특히 용인외대부고요. 저희 지트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용인외대부고 지역 선발 학생의 한 25%에서 30% 가량의 학생을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경쟁률을 봤을 때 총 지원자 수 중에 저희가 한 40명이 넘는 학생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지역 전형 안에서.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는 추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체감 경쟁률은 좀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신 지원해야 한다.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입시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고교 입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